안녕하세요. 서울연세법학원에서 부동산 학개론을 강의하고 있는 신동성입니다. 계산 문제 뽀개기 특강 1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계산 문제 익힘장 테마는 22번째 테마로서 최대 가능 대출 금액을 산정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 건물이 상업용 건물이냐, 주택용 건물, 주거용 건물이냐에 따라서 기준은 달리하니까요. 잠깐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대 가능 대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눠주고 있죠. 주거용 건물인 경우, 상업용 건물인 경우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주거용 건물에서는 첫 번째 LTV 기준에 의해서 최대 가능 대출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LTV는 뜻은 어떻게 되나요? 담보 인정 비율인 거죠. 그래서 10억 원에 10억 원, 시장가 10억 원짜리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담보 인정 비율을 만약에 LTV를 60%만 적용한다. 지금 현재 서울시는 60% 적용하고 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40% 적용이 되고 있는데 현재 일반적으로 서울 지역은 60% 적용되고 있죠. 따라서 10억에 60%인 6억까지만 대출 허용이 되는 그런 대출 기준으로서 첫 번째 LTV 기준입니다. 그 LTV 기준은 주거용 건물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적용되지만 상업용 건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에 LTV 기준 50%를 적용한다. 상업용 건물은 20억이래요. 20억인 경우에 50%라면 10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담보 인정 비율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 주거용 건물에 있어서 두 번째는 담보 인정 비율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지표는 기준은 DSR 기준입니다. DSR이라는 것은 총 부채 상환 능력으로서 그 사람의 연봉, 소득, 연소득에 비추어서 부채 서비스액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지는 거죠. 그 비율이 DSR입니다. DSR을 만약에 현재 서울 지역 60%를 적용한다. 그랬을 때 자기가 연봉이 10억이라면 연봉이 1억이라면 연수입이 1억이라면 1억 곱하기 60%인 6천만 원까지만 부채 서비스액으로 지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부채 서비스액이 6천만 원에 상응하는 그 융자액 전체가 계산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LTV 기준으로 산정한 최대 가능 대출 금액, 그 다음 DSR 기준으로 산정한 최대 가능 대출 금액 산정한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둘 중에 어떻게 한다? 적은 금액을 항상 최대 가능 대출 금액으로서 확정하게 되는 것이죠. 네, 상업용에서는 LTV 기준으로 나온 대출 금액과 또 이 경우에는 상업용은 영업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그 건물에 대해서. 따라서 그 영업수익에 비추어 가지고 우리 부채를 얼만큼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것이 DCR입니다.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이 통상적으로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의 몇 배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최소한 몇 배 이상은 되어야 된다. 만약에 부채 서비스액이 5천만 원 들어가는데 부채 서비스액이 1억이라고 하죠. 그럼 1억에 만약에 2배, 최소한 2배 이상은 돼야 된다 그러면 부채 감당률 비율이 2라는 거죠. 2.0 이상 된다 그러면 영업수익은 순영업수익은 2억 이상 정도는 최소한 되어야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DCR로 기준으로 해서 산정된 기준과 LTV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 중에서 각 금액을 비교해서 적은 금액이 최대 가능 대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실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마 22번 문제고요. 네.
주택담보대출액을 계산하는데 A는 연소득 6천만 원입니다. 시장가치가 3억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A가 이미 2천만 원을 담보로 대출받고 있고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그렇다는 얘기는 LTV 기준으로 먼저 계산하고 또 개인 주택용 건물이니까요. 주거용 건물이니까 네, DSR 기준으로 각각 계산하면 둘 중에 적은 금액을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 계산되겠죠. 그런데 이것 전체가 그렇다고 해서 대출이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미 2천만 원 상환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기대출 금액을 빼줘야 되죠. 그 금액을 꼭 한 번 더 차감을 해야 비로소 추가로 가능한 대출 금액이, 최대 대출 금액이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존 대출금 2천만 원 차감하는 거를 잊지 말자 하고 계산할 때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LTV 기준으로 먼저 계산을 해볼까요? 시장가치 3억이니까 3억 곱하기 LTV는 50% 이하로 적용하라네요. 50% 이하니까 최대 LTV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은 1억 5천만 원 되겠습니다. DSR 기준으로는요, DSR 기준으로 계산을 하시기 위해서는 일단 DSR은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연소득분의 부채 서비스액 비율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부채 서비스액은 지금 연소득이 6천만 원이고 이 비율이 적어도 여기 40% 이하여야지 된다고 했으니까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채 서비스액은 연소득 6천만 원일 때 6, 4, 24, 2,400만 원일 겁니다. 네. 2,400만 원까지는 부채 서비스액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을 초과해서는 부채 서비스액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융자액은 부채 서비스액에다가 융자액에다 저당상수를 곱하면 부채 서비스액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이 공식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융자액은 어떻게 나오나요? 부채 서비스액을 저당상수로 나눈 것입니다. 그럼 부채 서비스액이 앞서 우리가 계산하기를 DSR 40%를 적용할 때 2,400만 원까지니까 2,400만 원 나누기 저당상수 문제에서 주어졌죠? 0.12. 네, 0.12. 그러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400만 원 나누기 0.12 하면 2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DSR 기준으로 40% 적용했을 때 최대 가능 금액은 2억. LTV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가능 금액은 1억 5천만 원. 그렇다면 1억 5천만 원과 1억 5천과 2억 중에서 적은 것을 적용하는 거였죠. 미니마이즈 하면 1억 5천만 원까지 최대 가능 대출 금액입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기존에 대출이 얼마가 있었어요? 2천만 원이 있었으니까 2천만 원을 꼭 차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대출금 2천만 원 있으니까 차감을 한다면 결국 추가 가능 대출 금액은 1억 3천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억 3천만 원. 자, 지금 DSR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계산이 됐는데요. 이것을 한꺼번에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쓰면 DSR이라는 것은 총부채 상환 능력을 말하는데 연소득분의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부채 서비스액은 우리가 투자론에서부터 계산해 왔지만 융자액 곱하기 저당상수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요 두 식을 합치면 이렇게 기억이 될 겁니다. 최대 가능 융자액은 연소득 곱하기 DSR 나누기 저당상수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연디저. 그러나 연디 사이에는 곱하기가 들어갑니다. 연디저 하면 한 번에
금액이 계산이 되는 거죠. 제가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연소득 얼마인가요? 네, 6천만 원입니다. DSR 얼마를 계산한대요? 40%입니다. 나누기 0.12입니다. 그러면 2억이 나오는 것이죠. 네, 연디저 곱하기입니다. 연디저 곱하기. 꼭 암기를 해서 빨리 계산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LTV 기준, 그 다음에 DSR 기준. 작년까지는 DTI 개념을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올해는 모든 부채 서비스액, 모든 대출의 부채 서비스액을 가지고 모든 대출의 대출금의 부채 서비스액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DSR로 개념이 합쳐졌고요. DSR에 대해서 한 번에 계산하는 방법, 연디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본 문제에 대한 해설은 그 다음 장에 있는 것들을 참조를 해 주시고요. 계산문제 익힘장 테마 22번이었습니다. 그럼 계산문제 익힘장 테마 22에 응용문제를 이번에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용문제는 오른쪽 걸 가지고 풀어볼까요? 예, 오른쪽 거 문제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연소득 5천만 원 또 정해져 있는데요. 시장 가치는 3억이고요. 대출 승인 조건이 기존 승인 조건이 있었고 여기에 신규 승인 조건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정책이 바뀌었나 보죠. 예, 50%, LTV 50%, DSR 40%에서 예, LTV 60% 이하, DSR 60% 이하로 예, 정책이 금융 정책이 좀 완화가 됐네요. 규제가. 그러니까 대출을 더 증가시켜 주는 거죠. 대출이 증가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A 기존 대출 승인 조건 하에서 예, 가능한 대출 금액은 얼마인가요? 기존인 경우에 1번 LTV 기준은 네, 50% 3억 곱하기 시장가치 3억에 50% 적용하면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DSR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때는 연디저 나누기 한다고 그랬어요. 연소득 5천만 원 곱하기 DSR 네, 40%네요. 40% 하면 분자는 2천만 원이네요. 나누기 0.1이니까 2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억 5천하고 2억하고 둘 중에 적은 금액인 1억 5천. 네, 기존에서는 1억 5천이 최대 가능 대출 금액이었네요. 둘 중에 적은 기준을 적용한 1억 5천만 원까지만 기존 대출 승인 조건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시 바뀐 신규 대출 금액에서는 대출 승인 조건 하에서는 대출 금액이 어떻게 나오나요? LTV 기준을 할 때 LTV 60%를 적용한다고 그랬으니까 3억 곱하기 60%는 1억 8천만 원이네요. 네, 두 번째 DSR 기준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연디저 하면 되는 거니까 연소득은 얼마? 5천만 원. 네, DSR 60%. 그러면 3천만 원이네요. 3천만 원을 저당상수 0.1로 나눠주면 3억이 됩니다. 5, 6, 30에 0.1이니까요. 그럼 1억 8천하고 3억 중에 적은 금액인 1억 8천. 네, 기존 대출 승인 조건 하에서는 1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어요. 그러나 신규 대출 금액에서 대출 승인 조건에서는 1억 8천까지 대출이 가능하니까 결과적으로 A가 대출 가능한 최대 가능 금액은 얼마가 증가되나요? 네, 1억 8천에서 1억 5천 뺀 3천만 원이 추가로 가능하겠죠? 네. 정답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네. 연디저를 이렇게 기억하면 빨리 계산이 되니까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주거용 건물에 대한 최대 가능 대출 금액은 산정하는 거를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테마 23번 네, 상업용 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상업용 건물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네, 기준이 두 개라고 했습니다. LTV 기준은 주거용 건물하고 동일하고요. LTV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시장 가치에다가 부동산 시장 가치 곱하기 LTV가 60%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DCR은 부채 감당률입니다. 네. 부채 감당률은 어떻게? 네, 순영업소득을 네,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눠준 비율을 말하는 거죠. 네, 그 얘기는 뭐예요? 순영업수익이 많아야지만 부채 서비스액을 내고도 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름이 DCR, 부채 감당률이라고 이름 붙이는 이유가 그겁니다. 분자가 커야지. 이게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2 이상, 2배 이상 적용한다는 얘기는 부채 서비스액보다 순영업 수익이 2배 이상 큰 금액이 나와야지만 부채를 서비스액을 다 내고도 여유가 되는, 감당이 되는 그러한 비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DCR을 가지고 또 우리 융자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쪽에서 한번 또 다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DCR을 다시 한번 써볼까요? 네, DCR은 어떻게 계산된다고요?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누어 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DSR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부채 서비스액은 또 이렇게 표현도 할 수가 있겠죠. 융자액 곱하기 저당상수,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두 개를 합치면 결국 융자액은 어떻게 계산이 된다? 순영업소득 나누기 DCR 한 다음에 그것을 저당상수로 또 한 번 더 나눠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죠? DCR이 나왔을 때는 순, D, 저. 순, D, 저. 그런데 요 사이에서는 나누기입니다. 아까 여기 주거용 경우에 연소득 DSR 나오면 연 D저 곱하기였고요. 이쪽에 순영업소득 DCR 나오면 순 D저 나누기입니다. 요 방식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돌아가서 문제에서 한번 풀어보면요. 네. 1번 LTV 기준은 어떻게 계산한다? 네. 시장가치가 3억 8억이니까 8억 곱하기 60% LTV 기준으로는 4억 8천까지 대출이 가능한 거죠. 68, 48. 네. DCR 기준으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순 나누기 DCR 나누기 저당상수입니다. 순영업소득 여기 2억이죠. 2억 나누기 DCR 2 하니까 분자는 1억이네요. 1억을 또 저당상수 0.2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억 나누기 2 나누기 0.2 나누기를 두 번 해주는 거죠. 그러면 5억이 나옵니다. 자, 4억 8천과 5억 두 기준이 각각 4억 8천과 5억으로 각각 나오니까 둘 중에 우리는 항상 적은 금액이 얼마인가요? 4억 8천만 원이죠. 따라서 4억 8천까지가 대출 가능한, 최대 가능한 대출 금액입니다. 그렇게 정답이 나오는 거죠. 4억 8천만 원. 그래서 LTV 기준 4억 8천, DCR 기준으로는 5억. DCR 기준으로는 어떻게 계산이 됐다고요? 순, D, 저, 나누기입니다. 항상 순영업소득을 DCR로 나눠지고 DCR을 또 저당상수로 한 번 더 놔주면 금액이 나오고 둘 중에 적은 금액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4억 8천만 원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으로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네. 해설을 봐주시고 해설 처음에는 동일하게 다시 한번 써보신 다음에 그것이 익숙해지면 백지에 보지 않고 두세 번 꼭 풀어주십시오. 그래야지 자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응용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응용 문제에서 마찬가지로 오른쪽 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오른쪽 문제를 보면 시장 가격은 10억이고 순영업 소득이 3억이다. 저당상수 정해져 있고요. 기존 담보대출이 있으니까 꼭 추가로 가능한 거는 5천만 원 기존 담보대출을 차감을 해줘야 되겠네요. LTV 60%, DCR 3배 이상, 3배 이상이니까 자, 그러면 우린 두 가지 기준입니다. LTV 기준이 있고 또 DCR 부채 감당률 기준입니다. 여기 상가니까요. LTV 기준은 시장가격 10억에 대해서 60% 담보인정 비율 6억까지 대출이 가능하겠네요. DCR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순영업소득 나누기 DCR 나누기 저당상수 순D죠. 하면 순영업소득 3억 나누기 DCR 3 그럼 분자는 1억이 되네요. 1억 저당상수 0.1이니까 10억이 되겠네요. 그럼 6억에서 10억인 적은 금액은 6억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존 담보대출 금액이 5천만 원이 있으니까 그것을 꼭 감안을 해서
우리가 추가로 대출 가능한 것은 5억 5천만 원까지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억에서 5천만 원을 꼭 차감을 해줘야지 정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주거용 건물일 때 대출 가능한 지표는 LTV와 DSR. DSR 관련해서 융자액은 어떻게 계산된다고요? 연D죠. 연소득 곱하기 DSR 나누기 저당상수입니다. 네. 그 다음에 상가인 경우에 또 두 가지 지표가 있는데 하나는 LTV, 담보인정 비율. 그 다음에 DCR, 부채 감당률입니다. LTV라는 것은 시장 가치 곱하기 LTV를 해주면 최대 가능한 LTV 기준 담보인정 비율로 나오는 금액이 융자액이 결정되고요. 또 DCR 같은 경우 부채 감당률은 어떻게? 순D죠. 순영업소득 나누기 DCR 나누기 저당상수를 해주면 그때 순영업 DCR 기준으로의 최대 가능 금액이 산정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 외에도 이렇게 추가 가능 대출 금액을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최대 가능 대출 금액을 먼저 계산한 이후에 기존 담보대출금, 기존 대출금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기존 대출 금액을 차감을 해주면 추가 가능한 대출 금액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네. 두세 번 연습을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우리 계산 문제 연습은 항상 선택, 그 다음에 집중, 마지막으로 반복을 더 해주시면 고득점이 꼭 보장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